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봅니다. 아침의 픽 시작합니다. 네,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 관련 자세한 소식 이인철 참종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한국개발원이 주요 경제 전망 기관 중 처음이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0%가 될 것이다 예상을 내놨습니다. 남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KDI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네. 기재부 산하 기관이고요. 현재 경제를 진단하고 정부의 정책을 제언하는 기관인데 올해 한국 경제가 제로 성장, 성장세가 멈춘다라는 얘기입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이제 고착화가 장기화될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인데 KDI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0.8%에 그칠 것으로 봤는데 석 달 전 1.6%였으니까 석 달 새 반토막이 났습니다. 근데 지금 관세 전쟁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전쟁이나 우리나라가 팬데믹과 같은 자연재해를 제외하고 제로 성장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번 전망치가 트럼프발 관세가 현행처럼 유지가 된다는 건 전제를 했을 때 나온 전망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본격적으로 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일 때 그 결과에 따라서 전망치도 하향 조정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KDI가 이렇게 이제 전망치를 대폭 낮춘 이유는 미국발, 트럼프발 관세 전쟁 영향인데요. 네. 대외 요건으로 인해서 0.5%포인트 성장률이 끌어내리고 그리고 내수 부진, 건설 경기 침체와 같은 내실 부진으로 0.3% 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마저도 미국이 상호 관세 매기지 않고 유예하는 걸 전제로 한 낙관적인 전망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미국이 높은 관세를 유지하게 되면 상대국이 보복 관세로 대응합니다. 네. 그러면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얘기는 올해 제로 성장이 아니라 무역 전쟁이 격화된다면 마이너스 성장도 불가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대기업은 물론이고 이제 수출 부진으로 인해서 중소기업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준비 사항을 상황을 좀 살펴보면 중소기업 10곳 중에 8곳이 관세 타격이 불가피하다라는 말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곳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거예요? 맞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수출 영향을 좀 분석을 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 중소기업의 이제 81%가 이번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을 했고요. 관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기업은 전체 20%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선 지금 수출국 다변화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정확한 관세 정보가 좀 부족하다라는 점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주무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는 긴급 자금 4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를 통해서 수출 다변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요. 또 1대1 전담 관제를 도입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수출 기업들의 부진 결국은 고용 시장에도 한파가 불어닥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 시장 악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4월 고용 동향을 보면 예. 제조업 취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서 12만 4천 명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이제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감소폭은 6년여 만에 가장 컸습니다. 네. 내수분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여기다 미국발 관세 전쟁에 따른 수출 둔화로 제조업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협력업체들도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네. 이 제조업이 왜 중요하냐? 국내 일자리 창출 1위 업종이 제조업입니다. 전체 취업자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업 분야의 고용 쇼크가 이어진다면 내수 경기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실제로 지난달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17만 4천 명이 줄어서 코로나 초기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처럼 제조업 고용이 충격이 계속되면 소비 위축으로 내수 경기 침체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우려됩니다. 네, 그렇다면 경제 성장률 끌어올릴 수 있는 대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문제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KDI는 올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1.8%지만 예. 2040년이 가면 제로. 0%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네. 물가 상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로 국가 경제의 어떤 기초 체력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20년 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저출산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없고요. 여기에다가 반도체, 자동차 이외에 신성장 산업이 부재합니다. 여기다 생산성은 떨어지고 있고 경직된 노동시장과 규제 환경 등 복합적인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장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 반기업 정서, 과도한 규제를 좀 걷어내서 첨단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개혁이 시급한데 구조 개혁과 신산업 육성이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의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상황 관련해서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